하루에 30분만 걸으면 된다고 하죠. 걷기가 최고라는 말, 나이가 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걷기만으로 노년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걷기만 꾸준히 한 그룹보다 다양한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 위험이 38% 낮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약 12%의 근육이 감소하고 10년이 지나면 무려 1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걷기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4가지 핵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함께 노년기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4가지 필수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운동 실수와 주의 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가진 70대 노인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50대보다 더 건강한 신체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결과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었으니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운동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걷기는 분명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고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2%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한 노인, 그룹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일상생활 기능이 3년 후 35% 더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균형 감각도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일본 노인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원인 중 40%가 균형 감각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걷기는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번째로 관절의 유연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관절이 굳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국내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관절 통증을 경험했지만 유연성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 그룹은 통증 빈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만 보더라도 걷기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같은 속도로만 걷는다면 심장에 주는 자극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기에는 4가지 핵심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걷기와 함께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병행하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더 빨리 줄고 균형 감각은 더 빨리 떨어지며 관절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결국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어쩌죠?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한다면 다칠 위험보다 운동의 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각 운동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할 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의외로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넘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는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귀 안쪽의 균형 기관 기능이 저하되며 시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희소식은 균형 감각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균형 운동을 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균형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 보세요. 한쪽 발을 약간 들어 10초 동안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30초, 1분까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균형 운동은 뒤꿈치와 발끝 걷기입니다. 마치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의 뒤꿈치와 다른 발의 앞꿈치가 닿도록 일직선으로 걷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따라 걸으면서 필요할 때 손으로 벽을 지지하세요. 세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3걸음 걷고 다시 돌아와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과 함께 하체 근력도 키워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손으로 지지대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피곤할 때 하면 위험합니다. 컨디션이 좋고 정신이 맑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양치질할 때는 한쪽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이후에는 더 빨라져 매년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 병뚜껑을 열기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모두 근력 약화 때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과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37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벽에서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가 어렵다면 벽에 기대어 하면 훨씬 쉽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가 팔로 밀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팔, 어깨, 가슴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5회에서 2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걸을 때 안정감을 높여주고 발목 관절도 보호해 줍니다. 네 번째로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각 다리당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리하게 많은 횟수를 하는 것입니다.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심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호흡을 참지 말고 동작할 때 숨을 내쉬고 원위치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쉽게 느껴지면 7회, 10회로 늘려가세요. 너무 쉬운 운동만 계속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도를 높이면 근육이나 관절을 다칠 수 있으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하는 것이 매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불편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몸의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뒤돌아볼 때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상 동작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연성 운동은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최대 3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본래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면 이 움직임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다치기 쉬운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3초간 유지하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 뒤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그 다음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천장을 바라보는 동작도 천천히 해보세요. 이 운동은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어깨 돌리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도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돌리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도 틀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통증이 올 때까지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흔들거나 튕기면서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오히려 더 긴장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V를 볼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 없는 기쁜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쉬지 않고 평생 활동하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계에서는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최대 35%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놀랍게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위험도 20%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지만 다른 선택지도 많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완벽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날씨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강도 조절도 쉽습니다. 춤추기도 즐거우면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제로 라틴 댄스를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노인들의 혈압이 평균 78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화 테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운동 중에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하면 강도가 너무 높은 것이고 전혀 숨이 차지 않으면 강도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속도보다는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는 식으로 강도의 변화를 주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 운동에도 칼로리 소모가 1520%더 많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갑자기 너무 오래, 너무 격렬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과 근육이 따뜻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 5분의 준비 운동으로 부상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많습니다. 실내 걷기는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V나 라디오를 들으며 제자리 걷기를 해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노년층을 위한 쉬운 유산소 운동 영상도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쌓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85세까지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운동들을 어떻게 생활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요? 모든 운동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유산소와 균형 운동,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력과 유연성 운동, 주말에는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도 높이면서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일본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노인들이 한 가지 운동만 한 노인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4.84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근력이 좋아도 균형 감각이 나쁘면
낙상 위험이 여전히 높고 유연성이 좋아도 심폐기능이 약하면 일상 활동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수영이나 의자 운동이 좋고, 어지럼증이 있다면 누워서 하는 유연성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하는 운동보다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식습관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계란, 콩,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면 관절 건강과 운동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개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할 사람이 있으면 약속된 시간에 나가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와 함께 운동한 그룹은 혼자 운동한 그룹보다 1년 후 운동 지속률이 42%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운동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작은 성취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었더라도 한 달 후에는 15분, 2달 후에는 30분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기록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번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조금만 움직여도 내일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4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4가지는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습니다. 한 바퀴만 부족해도 차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죠. 나이 들어서 운동해봐야 뭐하냐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5세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3개월 만에 근력이 20% 향상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 잘못된 자세, 갑작스러운 강도 증가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정말 작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 심지어 3분도 괜찮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분씩 균형 운동을 한 노인들도 6개월 후에는 낙상 위험이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운동의 진짜 효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87세의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혼자서 목욕하고 장 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균형 운동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도 드릴게요.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양치질할 때는 한 발로 서보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발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위험을 30% 낮추고 기억력 감퇴도 늦춘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오늘의 지식을 내일의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일 한 발 서기를 10초씩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결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